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15일 총회를 열어 경쟁사인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을 438표 차이로 앞선 히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6일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밝히며 인허가 건을 쥔 서울시가 건축사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조합이 설계사 선정을 강행한 만큼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주택형별 최고 실거래가와 집값이 최고가를 찍었던 2021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를 비교한 결과 전고점 가격의 81%까지 떨어졌던 아파트 가격이 87%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올해 초 대출 세제 등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이 소진되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R114가 K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임대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0.79대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전국 분양 아파트의 주차 공간은 가구당 평균 1.1대로 임대 단지와 비교하면 약 1.4배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값이 직전 최고가의 87%까지 가격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특히나 강남과 서초, 용산 등은 직전 최고가의 90%까지 회복세를 보였고요. 비강남권에서도 중구와 종로, 영등포 등 이 도심과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대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추가적인 하락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분들의 더 집중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 고민 해결사 고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과 어떤 지역들 살펴볼지 먼저 두 지역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진주라고 할 때 진주는 숨어 있어야 진주잖아요. 그래서 성동구의 진주 같은 곳, 그리고 송파구의 진주 같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해요. 자, 성동구에서 가장 유명한 동이라고 하면 다들 성수동을 떠올리실 거고요. 송파구의 가장 유명한 동네라고 하면 잠실 운동장이 있는 그 잠실동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 성동구에 성수동에 붙어 있는 진주 같은 동네, 송정동이 있고요. 자, 송파구 잠실동에 붙어 있는 진주 같은 동네, 삼전동, 이 두 지역이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의 재미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동과 송파에 숨어있는 진주 같은 두 지역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고민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입니다. 5호선과 7호선 군자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에 인접해 있는 송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행정지역상 송정동을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그려지는데요. 실제 여기는 이제 물재생센터라고 해서
주거 기능을 하지 않고 공원과 그 서울시의 물 재생에 관한 에너지를 관리하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돼서 여기는 주거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정동은 자, 이 삼각형 지역을 송정동이라고 하고요. 바로 아랫동네에 그 유명한 성수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송정동과 성수동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렇게 유명한 이제 자양동에 있는 개발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자양동 한강변 개발 라인들인데요. 이쪽 자양동에는 신속통합이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제 거의 준공이 끝나서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강변을 봤을 때 성수 전략지구 1, 2, 3, 4지구라고 해서 엄청난 초고층의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곳이 이 성수동입니다. 자, 송정동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이 영동대로 있는데요. 영동대로를 바로 내려가면 바로 코엑스가 나오죠. 그래서 차량으로 갈 때도 얼마 걸리지 않는 이런 지역에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광진구라고 하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중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청량리역이 지금 보이질 않는데 이쪽이 이제 동대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 용산 쪽이 나오겠죠. 자, 굽이치는 한강에서 성수동을 그 유명한 성수동 수많은 업무단지가 있고 엄청난 고가 주택들이 있는 이러한 성수동을 배후 주거단지로 하는 게 이 송정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송정동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테지만은 가끔 기사에서 나오는 게 뭐 탤런트 고소영이 뭐 가수 아이유가 구입한 건물들이 이 송정동에 있죠. 그렇죠? 이 넘어서면은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흐르는 물줄기가 중랑천입니다. 서울에는 4개의 지천이 있어요. 한강으로 흐르는 4개의 지천이 있는데 중랑천이 있고 홍제천이 있고 안양천이 있고 탄천이 있어요. 서울시를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그 유명한 4개 하천 중에 중랑천을 끼고 있고 이 중랑천과 맞닿게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강변북로로 올 수 있고 강북으로 올라가다 보면 뭐 노원구 또 의정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요 출퇴근 도로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 도로에 가보면 항상 정체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로 조건도 있고 자, 군자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내에 있는 위치에 송정동이 있는데 송정동은 이 군자역이 더블 역세권이에요. 5호선, 7호선. 그래서 7호선으로 이제 강남을 가고 5호선으로 중요 업무단지인 뭐 종로, 서울 시내 업무지구, 그리고 더 가서 여의도까지도 갈 수 있고 강남지구는 7호선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서울의 3대 주요 업무 도심에 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중랑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를 통해서 강남으로, 군자역을 통해서 각 업무 단지로 이렇게 갈 수 있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미래의 먹거리가 성수동에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의 IT밸리가 성수동이 이제 됐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접한 동네가 송정동이다. 이렇게 빌라촌으로 조그만 동네가 있고 아파트가 몇 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교통 인프라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위치에 성동 세무서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군자역을 통해서 어린이대공원역, 중공역, 오른쪽으로 아차산역,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강동이나 송파로 빠질 수 있고요. 왼쪽으로 장안평역, 답심리역을 지나 뭐 동대문 그리고 종로, 여의도까지 갈 수 있고요. 7호선을 통해서 서울에 이제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이러한 노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업무단지, 광화문 여의도 갈 수 있고 송파, 강동 업무단지를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송정동에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및 중랑천 개발이라는 이런 호재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동부간선도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동부간선도로 자체가 출퇴근 때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하다고 했죠. 그래서 월계 IC부터 하겨울까지 2033년도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상에 있는 도로를 없애서 이렇게 고수변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전시장도 만들고 뭐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지하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뭐 조금 받지 않고 일직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월계 IC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국가 이제 개발에 발맞추어 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녹지 공간들을 지금 표면에 아스팔트가 있는데 이 아스팔트들이 없어지고 녹지 공간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천변을 즐길 수 있는 생태 공원들도 만들어지죠.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근접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인근의 주민들이 이러한 공원이나 이러한 시설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교통 체증도 줄이면서 그래서 조금 더 서울 시내에서의 근접성, 시간적인 근접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굉장히 이 서울 동쪽에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건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로 이제 자차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송정동 자체로 들어가 볼게요. 송정동. 길을 따라 행복이 넘치는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을 2018년도부터 성동구청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20일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송정동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거창하게 네이밍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요. 도시재생을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용산에 보면은 서계동, 청파동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 미화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많은 건축물이나 특별한 시설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그대로 더욱 노화되지 않게 가꾸는 건데요. 그것을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은 재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계동, 청파동이 이제 그런 사례가 남아 있고요. 자, 송정동 내에서는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그렸던 이 뾰족한 세모 모양이 있죠. 자, 이 안에 건영 아파트가 있고 서울숲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 길을 따라서 나머지 세대들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도가 80%를 웃돕니다. 이 동네 전체가요. 예. 그래서 동네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는데 자, 세대 공감 플랫폼 건립 및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민 소모임 쉼터 조성 사업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 이제 걷고 싶은 송정길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을 조금 꾸며놓고 이제 봄에 가면 벚꽃길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테마 골목길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환경 미화 수준으로 이제 송정동을 꾸미겠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해도 여기에서 결여된 게 있어요. 자, 이 칸칸이 수많은 도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이렇게 도로들 대충만 그려봤습니다. 자, 이 골목들 하나하나가 자동차 한 대만 간신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들 사이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기반 시설로서 분명히 제공해야 할 뭐 경찰차, 소방차, 그 구급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공동 주차 시설을 만들어 놓고요. 굉장히 많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동네가 이겁니다. 여튼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제 지쳐서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동네 주민들의 의지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군자 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더해서 2023년 3월부로 광진구청에서 이 군자 역세권 재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역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 동북의 주요 거점지가 되어서요. 거기서부터 강남 출퇴근, 종로 출퇴근, 여의도 출퇴근, 그리고 강동 송파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군자역에서 환승하는 인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유동 인구에 비해 상업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군자역을 이제 상업시설을 늘려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성수동의 계획을 보면 전략 정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제 초고층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올 지역이고요. 이 부분이 업무지구가 될 거예요. 서울에서 유명한 IT밸리가 될 건데요. 지식산업센터들이 이 일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거리가 있는 이 동네에 붙어 있는 게 이 송정동이에요. 그럼 송정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성수동 IT 일거리에 있는 이 지역까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직주 근접의 효과가 있고요. 이 성수동 자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업무 상태나 주거 상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동의 직주 근접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수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도 송정동은 이 일대를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정동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모아타운 공모 방식이 없어지고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의 이제 동의율이 약 50%가 넘은 상태인데 이렇게 1, 2, 3 구역을 나누어서 모아타운을 이미 신청을 했고요. 성동구청 그 주관으로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이미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도로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이 도로의 폭이 약 3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만 간신히 들어가고 어느 골목들은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정동에 있는 일대 사진을 보면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노후되어 있죠. 이게 어느 건물 4층 높이였는데 고층 건물이 없어서 4층만 올라가서 중랑천이 다 보입니다. 공동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요. 이게 정비 사업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정동이고요. 그 송정동의 예상 시세는요. 자, 다세대 주택 2룸 풀옵션입니다. 매매 시세가 4억 원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3억 원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 임차인들이 성수동을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금액은 3억 원으로 하고요. 실투자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동구 송정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지 전문가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9호선 삼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송파구의 입지는 강남의 오른편에 있고 탄천 옆에 있는 이 지역을 송파구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 롯데월드에 모두 다 와봤을 겁니다. 소풍을 가든 자녀를 데리고 가든 어떠한 일이 있든 롯데월드는 다 가봤겠죠. 그곳이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송파구를 아까 설명할 때 송파구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잠실동인데 진주는 숨어 있다고 그랬죠. 잠실동, 자, 여기까지가 잠실동이에요. 이 밑에 붙은 게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자, 삼전동 밑에 뭐가 붙었냐면요.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삼전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삼전동이다. 잠실동 바로 밑에 있고요. 잠실 본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삼전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한강변에 강남을 통해 이제 잠실을 통해 송파를 통해 강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운동장 개발이 눈앞에 지금 직면한 상태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 의해서도 여기서는 뭐 도보다리 같은 거, 유리다리를 통해서 뭐 강동까지 이렇게 생태공원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강에 대한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호재가 있으면서도 서울에 아까 4개 지천이 있다 그랬죠. 이 탄천을 끼고 있어서 자, 탄천을 끼고 있어서 탄천을 바라볼 때 리버뷰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석촌호수를 이렇게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동에서는 이제 걸어서 석촌호수를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크뷰가 되죠. 그래서 이 석촌호수 옆에 붙은 아파트 이름이 레이크 팰리스예요. 자, 유명한
엘스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트리지움 아파트, 엘리트가 이 송파의 3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이걸 건너서서 강남 쪽으로 인프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계울역이 바로 나옵니다. 하계울역은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의 마지막 거점이 되죠. 자, 일로 올라가면 삼성역이 있고 코엑스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음마 아파트 여기 있고요. 이제 대치동 학원가가 이 일대에 펼쳐지게 되죠. 그렇죠. 삼전동이란 땅을 하나만 보고 옆에 이렇게 살펴봤을 때 멀리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만 살펴봐도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데들은 다 주요 랜드마크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롯데월드도 그렇고 잠실 운동장도 그렇고 헬리오시티, 뭐 음마 아파트 일대 학원가 그리고 뭐 코엑스. 근데 삼전동 자체가 현재 빌라촌으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향후 투자 가치가 상당하겠다. 왜냐? 토지의 모양도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보다 많은 세대가 나중에는 건립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동네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삼전동 지도를 크게 펼쳐봤어요. 자, 석촌호수가 여기 붙어 있죠. 자, 9호선 삼전역과 석촌 고분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동네에서 삼전초등학교, 그리고 배명중학교, 배명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초중고가 이 동네 한 블럭에 다 있습니다. 학군 인프라도 대단하고 교통 인프라 9호선까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들만 현재 노후한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아까 코엑스를 말씀드렸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이건 거의 국가 산업입니다. 굉장히 큰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엑스가 여기 있고, 자, 한전부지 이제 현대자동차의 GBC가 여기 들어서게 되고 잠실 종합운동장을 재개발, 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 만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 지금 삼전동 근처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를 착공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잠실 운동장의 미래의 모습인데 이렇게 건립이 되면 굉장히 좋아지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자, 영동대로 그 지하 사업에서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현재 영동대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죠. 지금 영동대로는 지금 이렇게 지하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로 지금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코엑스가 여기 있죠. 자, 근데 대형 광장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런 대형 광장이 만들어진 사례가 우리가 광화문 앞을 보면 쉽게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영동대로 앞에 이 광장, 현재는 광장으로 그려졌지만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뭐 월드컵을 응원하기도 하고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게 아스팔트가 아닌 실제로 광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버스 환승정류장 통합대합실 그리고 GTX AC 라인이 삼성역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위례신사선까지 해서 지하 6층까지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변 잠재력 발굴을 필요로 해서 어떠한 개발을 할 때 수변 잠재력을 같이 포함해서 개발 계획에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그 송파구 삼전동은 이 탄천 라인에 해당하고 이 지역에 붙어 있죠. 그렇죠? 탄천을 바라볼 수 있는 리버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들이 현재 많은 상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삼전동 지도를 보면은 자, 헬리오시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부지보다 큰 면적에 이렇게 이제 노후된 빌라촌들이 재개발이 된다면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삼전동 주민들에게 이제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송파 구민회관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미 청사진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개발 초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전동 투룸 기준으로 매매 시세가 5억 원입니다. 그렇게 송파치고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임대 금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삼전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고민주 전문가님께서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핵심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고민주 전문가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시장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송전동 살펴봤는데요. 개발 사업이 다수 몰린 지역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송파구 삼전동 살펴봤습니다. 강남 3구 저평가 지역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과 부동산 시장 소식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해 주실 두 지역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강북 3대장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구를 선택을 했을 때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고 하죠. 그중에 마포에 재미있는 지역이 하나 있고요. 용산은 너무 호재거리가 많은데 그중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 그래서 마포의 상수동, 용산의 원효로 사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마용성 중에 두 곳이죠. 마포와 용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보 체크 만나보시죠. 고민주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1호선 용산역 역사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원효로 4가의 입지를 알아보기 전에 용산구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예, 원효로 사가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용산은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죠. 자,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용산역, 서울역 이렇게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10년 전에 왔던 용산역의 모습과 지금 오신 용산역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도시 용산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용산이 수많은 변화를 이뤄왔는데요. 자, 용산의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굉장히 큰 녹지가 있죠.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예전에 이제 전쟁 관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개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전쟁 기념관이나 종합박물관 등을 우리가 견학을 하면서 슬금슬금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용산 민족공원이 현재 가운데에 있고 아래 전통적인 부촌 이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통적인 부촌 한남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태원이고요. 이 위로 후암동이고요. 자, 용산 민족공원에 이렇게 주거 단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용산역, 우리 용산역은 한 번쯤 다 이용해 보셨죠. 용산역을 기점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서울역이 나오죠. 그래서 용산역을 기점으로 오른편에는 자, 공원과 주거 단지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용산역에 붙어 있는 자, 계란 모양의 이 땅이 있는데요. 지금 가보면 펜스를 치고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는 국제 업무지구 자리입니다. 용산역 왼편으로,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자상가 라인들이 이 청파로를 통해서 이렇게 입지를 해 있죠. 그리고 원효로가 있는데
원효대교 북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원효로 4가, 3가, 2가, 1가 이렇게 동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는 원효로 4가를 볼 거고요. 용산이란 전체 지도를 보면은 지금 뭐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뭐 유엔사 부지, 뭐 캠프킨 부지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설명하지 않아도 수많은 개발 계획들을 제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큼직한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용산이라는 지역적 특징 자체가 서울 지도를 딱 펼쳤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용산입니다. 그래서 원효대교를 통해서 한강대교를 통해서 동작대교를 통해서 반포대교를 통해서 한남대교를 통해서 이 5개의 다리를 통해서 서울의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의도가 여기 붙어 있죠. 자, 강남으로는 바로 일로 한남대교를 통해서 가죠. 위로 가보면 바로 이쪽이 종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업무 도심과 거리가 멀지 않고 그 업무 도심 3개 가운데에 용산이란 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원효로 4가를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아까 계란 모양의 국제업무지구가 여기 나옵니다. 국제업무지구가 여기 나오는데, 자, 이 옆으로는 이제 민족공원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자상가 라인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전자상가 라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용적률 1000% 이상을 전자상가에게 이제 주고, 너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1000% 이상, 그 이상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업종 중에 30%는 미래 먹거리가 있는 이 국제 업무지구와 업무를 공유해라라는 겁니다. 그 국제 업무지구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메타밸리라고 해요. 뭐 IT 업계나 최첨단 미래 산업들이 여기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에 해당하는 이제 벤더 업체들의 자리가 이 국제 업무지구에 붙어 있는 전자상가 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효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원효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강변북로를 달리다 보면은 노후된 70년대 산호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 부지가 여기 있고 이거는 지금 재건축을 시작을 해서 26년도까지 하게 돼 있고요. 성심여중고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원효로 4가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서울시 용산구에 유일하게 모아타운이 발표된 지역이 이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빌라촌들과 뭐 이제 풍전 아파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용산구에서도 시급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아타운도 선정이 돼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노후돼 있습니다. 아파트 노후돼 있고 현대자동차연구소 이제 미래 먹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1,2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들어올 그런 최첨단 시설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빌라촌들 있고 오래된 풍전 아파트 있고 모아타운이 발표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국제 업무지구가 우리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는 국제 업무지구, 최첨단 미래 산업이 들어오는 국제 업무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업무 시설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은 노후되어 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을 목표로 하더라도 국제 업무지구가 완성될 시점에는 아마 원효로 4가도 그러한 이제 쾌적하고 인프라가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이 동네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4가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용산구에서 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몇 개만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강북권 첫 마이스 시설 개발 계획을 확정해서 26년도에 완공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의 공터에 가보면요. 그래서 서울시 코레일 하나 컨소시엄 사전 협상을 마무리해서 13년간 표류했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서 방치됐던 유휴 철도 부지에 약 35만 제곱미터의 그 40층 높이의 5개 동을 지어서 국제회의 수준의 도심 강북권 첫 마이스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700세대 오피스텔 등등을 계획하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강남에 우리 코엑스 아시죠? 삼성동에 가면 그 코엑스가 강북에 서울역에 생긴다라고 보시면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강북권 코엑스가 이렇게 이 지역에 들어온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개발인데요. 이렇게 나눠봤을 때 위에를 메인 포스트라고 하고 아래를 사우스 포스트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민족공원을 우리 국민들에게 개방을 할 예정인데 뭐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겨울철엔 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파크나 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이런 것들 모두를 공개를 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센트럴 파크를 만들겠다라는 개발이 용산 민족공원 개발이고 용산 전체의 개발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이 근접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징적 보행 녹지축 조성을 2023년 3월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족공원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펜스를 둘러쳐서 이렇게 잘 접근을 못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한강공원까지, 여기서 용산역까지 이렇게 보행축을 만들어서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그러한 공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촌동 주민들, 한남동 주민들은 이제 센트럴 파크를 바라보는 그러한 고급 주택이 되겠죠. 유명한 그림이죠.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터 모습입니다. 자, 올해 말부터 이제 이거를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가보면은 펜스를 쳐져 있고 지금 맨 땅에 그리고 조금 자란 뭐 수풀이나 그리고 뭐 트럭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7년도까지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냐? 지금 이 건축물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만 건축물이 올라올 수 있는 터 그리고 공원 부지, 학교 부지, 주거 부지 이런 것들을 모두 선정해서 터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최첨단 미래 도시 디자인이 반영된 건물들이 들어오는 게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 가장 높은 빌딩의 높이가 630m가 돼요. 그래서 롯데월드보다 높은 건물이 되겠죠. 이러한 게 가능한 이유가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자,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요. 이 안에 설정된 용적률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용적률에 대한 법을 특혜를 많이 받은 거고요. 그 앞에 이촌동 아파트촌이 보이고 이러한 최첨단 미래 도시가 설계가 되었는데 옆에 원유로 사가는 지금 빌라촌으로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남아 있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협심을 해서 우리도 어떠한 개발을 하자라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들어온다. 원유로 사가랑은 지금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원효로 사가에서 가장 근접한 게 용산역인데요. 자, 용산역을 이용을 해보시면 지금도 충분히 수많은 거점 교통지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GTX 이제 곧 들어오죠. 도로 교통 잘 돼 있죠. 지하철 다니죠. KTX는 이미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에 붙은 용산역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 게 UAM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용산역 위에 떠 있죠. 자,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UAM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김포공항에서 이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택시 시험 비행을 마쳤고요.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이 드론 택시의 이제 상용화나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가장 꼭대기층에는 UAM 대합실, UAM 관제센터가 와서 여기서부터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를 타고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주요 거점지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근데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로 사가가 용산구에서 한강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계획을 이렇게 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서울시에서 제공한 사진인데요. 그중에 노들섬이 우리 용산구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노들섬 자체가 행정동상 이촌동이고요. 그래서 노들섬이 어떻게 개발이 되냐? 365일 뭐 축제가 끊이지 않는 항상 문화를
문화와 예술 이런 활동이 끊이지 않는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의 용산 지역 이촌동에 해당하는 노들섬이 존재하게 되고요. 원효로 4가 내부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지어지고 있고 산업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고 풍전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풍전아파트를 포함해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까지는 도보로 몇 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에 발표돼서 이미 동의율이 80% 이상 넘긴 상태고요. 동네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상당한 게 원효로 4가입니다. 자, 원효로 4가 예상 시세를 분석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투룸 기준으로 매매 시세 5억 원이고요. 전세 시세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억 원을 했을 때 실투자액이 3억 원이고요. 지금 이 재밌는 게 이게 지분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분을 꼭 알고 투자를 하잖아요. 지분이 5평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호재 지역, 위치가 좋은데도 평당 1억 하는 거는 되게 보기 드문 부동산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시세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 지역 소개까지 마쳐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주 전문가님의 마지막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입니다. 6호선 상수역, 또 2호선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의 숨은 진주 같은 지역이죠. 상수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일대에서 좀 왼쪽 편 지도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자, 밤섬이 있고, 선유도 공원이 있네요. 양화대교가 있고, 서강대교가 있고, 마포대교가 있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들 아시는 지역들을 얘기한 거고요. 상수동이라고 하면은 이쪽 지역 상수역 일대를 상수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홍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합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강변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상암동까지 나오는 마포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마포는 지리적 특성상 한강변 북쪽에 있으면서도 가장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상암동, 망원동, 합정동, 상수동, 대흥동, 현석동, 공덕동, 용광동 이렇게까지 해서 용산까지 한강변 라인에 마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수동이라 하면은 젊음의 도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젊고 지금 홍대에서 상권이 하도 크다 보니까 거기서 소화하지 못한 상권들이 상수역에도 침범을 하고 그리고 그 더블 역세권으로 중요한 교통 거점을 하고 있는 합정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렇지만은 동네 상권이나 인프라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들을 실제로 살펴보면요. 도로 사정들은 예전에 비해 좋아진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차, 구급차, 기타 등등 우리 기반 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동네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한 이제 고즈넉한 상가들도 많고 그러한 주택들도 많은 게 상수동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하철로는 6호선이 있고 옆으로 가면 2호선까지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학군지라 따지면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학군은 너무 많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교까지 잘 포진해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 마포 일대에서 여의도, 용산, 광화문, 일산, 김포까지 주요 업무 도심이나 주거 도심에 금방 차로도 갈 수 있고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마포입니다. 자, 그리고 상수역, 마포, 홍대 일대로 이제 전철 노선도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자, 대장 홍대선이라고 해서 2023년 착공을 예정을 하고 앞으로 진행을 됐는데요.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지하철 간선 호재도 있고요. 또 지하철이 하나 더 나옵니다. 고양 은평선에서 서부 경전철까지인데요. 자, 세전역까지 연결된 이런 고양 은평선에서 이렇게 신촌, 광흥창역을 통해서 서울대 입구까지 자, 23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교통 호재가 상수동 일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해서 자, 이쪽 상암 난지에서부터 이렇게 마포가 이만큼의
그 한강변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일대에서 우리가 상암동에 있는 난지 개발 인프라나 뭐 여의도 지구, 노들섬 지구를 상수동에서 금방 오갈 수 있는 이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가 이게 상수동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프라인데요. 옛날에는 이걸 화력발전소로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체 에너지가 많이 개발되면서 화력발전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전시실, 공연장, 프로젝트실, 근대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화력발전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다양한 편익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가 2025년 준공 예정이고요. 이 문화창작발전소, 예전에 이제 화력발전소 했던 그 시설들을 우리가 강변북로를 지나다 보면은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상수동 일대가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을 이미 사전 검토를 완료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포구청에 현재 제시를 했고 지금 상수역이 여기 있고 당인리 발전소 공원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 일대를 역세권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사전 검토를 신청을 했고 현재 동의율이 약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까지 이렇게 단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상수동은 이 첫 단추를 꿰다. 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이제 나중에 완성될 조감도인데 이렇게 완성되면 좋겠지만은 향후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마포구청에 신청한 상태이고요. 상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입안 제한 사전 검토를 신청을 완료해서 마포구청과 상수동 일대 주민들이 이제 서로 이제 보완해가면서 좀 미래의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건물들을 안착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약 980명인데 예상 건립 세대가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퍼센테이지를 받아서 약 3,400세대 정도로 굉장히 높고 한강변에 있는 역세권 재개발 중에서도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상수동 일대를 우리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상수동 예상 시세 분석을 하면요. 자, 우리 분리형 원룸 1.5룸이에요. 풀옵션이고 매매 시세가 5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세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억 7천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실투자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상수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민지 전문가님의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핵심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고민지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민지 전문가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 개발 사업에 주목하자는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용산 개발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용산구 원효로 4가 알아봤습니다. 한강변 개발의 최대 수혜지가 될 수 있는 마포구 상수동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